안녕하세요. 강남 이이쿠어학원 나금실 강사입니다. 팟세븐을 오늘도 같이 살펴보는데요. 찬 지문, 우리 싱글 지문 한 지문과 더블 지문 한 지문을 볼 거예요. 네, 문제는 미리 다 풀어보셨겠죠?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드렸듯이 우리 팟세븐은 독해력이 기본 관건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이제 다 읽고 났는데도 무슨 말인지 전혀 안 남으신 분들은요. 요약 연습을 반드시 해주시는 거예요. 한 단락 읽고 요약 쓰기, 두 번째 단락 읽고 요약 쓰기. 그 다음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으로 어떻게 해서 논리적으로 넘어가는지 유기적인 관계를 따져보시는 훈련을 조금만 해주시면 한 5질문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기억력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연습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 회람의 내용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 회람과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회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메모라고 되는데요. 메모랜덤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우리 메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메모는요. 대상을 누구한테 보내는 것이냐면 주로 직원들한테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직원 대상으로 보낼 만한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회사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 무언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자주 통보를 하게 되는데 무엇이 바뀌었냐면 회의 장소가 A에서 B로 바뀌었다라든지 업무 규정 새로운 게 생겼으면 알려줄 때 쓴다든지 인사이동도요. 사람이 A 부서에서 B로 바뀐다라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알려주는 내용이요. 그다음 사무실도 A에서 B로 간다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언가 바뀔 때 한다더라 라고 알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메모의 글의 형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이메일과 비슷해요. 이메일은 어때요?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 주제를 주로 써줘요. 그래서 subject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regarding의 약자인 we만 써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람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I, you, from이 I가 되겠죠. to가 you가 되겠네요. 그 다음 주제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익에서 주로 나오는 회람의 주제는요. 첫 번째 질문에 주로 주제 문제가 등장을 하죠. 이 회람을 쓴 이유를 고르세요. 그럼 이유를 물어봤기 때문에 투부정사로 주로 답변이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은 주로 명사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resignation 누군가가 회사를 떠날 때, 그 다음에 여기도 변동사항이죠. 바뀔 때. 그다음 프로모션 했다네 이것도 바뀌었다는 소리죠. 그다음 메인테넌스 회사 시설물 관리가 들어갔다네. 클리닝 오퍼레이션도 회사 시설물과 관련된 거죠. 회사 청소 들어갈 테니까 너네 도와줘라. 그 다음은요. 회사 정책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메모에 관한 이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From 보내는 사람은 우리 세일즈 부장님이 직원 대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제는 해외 지사로 정근 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re가 뭐라고요? regarding의 약자로 뭐뭇에 관하여 라는 뜻입니다. subject를 이 자리에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질문 65번의 질문은 purpose 목적을 골라라. 어때요? 보기가 모두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66은 suggested about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whether라고 하는 고유명사 나왔고요. 67번도 어때요? 아마다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나왔고 날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7은 질문을 읽으실 때 키워드 중심으로 읽어주시는데 키워드는 무엇이더라? 명사 중에서도 특히 고유명사 반드시 키워드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 숫자에 해당하는 표현들, 시간에 해당하는 표현들은 반드시 키워드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동사를 통해서는 질문 유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야마다와 웨버씨랑 그다음 주제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자, 갑시다. For those of you. 여기서는 you는 몽땅 누구겠어요? 우리 세일즈 직원들이죠. Who will be transferring. 전근 가는 사람들아. 어디로 전근을 가느냐? 새롭게 문 연 사무실로. 그런데 어디에 문을 열었냐면 일본 삿포로에 다음 달에 문 열 거래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있고요. You may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어디에 관심이 있다. 관심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learn은요. learn 명사를 하게 되면 배우다지만 learn about은 알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더 많이 알고 싶은 사람들 무엇에 대해서 홋카이도 글로벌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아. 컴마 which는 앞에 있는 이 파운데이션을 받는 겁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술할 때 쓸 수 있어요. 재단은 has proven 입증된 업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 업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어요.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냐? in 어디에 assist 도와준답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민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요. 그 다음은요, and가 어디에 걸려 있어요? 여기 in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 ing, and, ing. 그 다음에 assist도 도와주다, help도 도와주다. 같은 도와주다이지만 단어만 바꿔서 쓰는 게 글쓰기 원칙이에요. 그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대문 이 사람들이겠죠. 이 이민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 하도록 도와주느냐. help라고 하는 단어는 다음에 명사 쓰고 이렇게 투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을 쓰면 주어가 도와준다네 명사가 동작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무엇을 도와주느냐? 사람들이 이민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빠르고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어디에? 일본 사회에. integrate는 into라는 전치사랑 묶어서 기억을 해주세요. for over 2 decades. 이때 over는 more than의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전치사는 바로 여기 for에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동안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회사군요. This Sapporo based 우리 하이픈 베이스드는 본사를 어디에 둔, 근거를 어디에 둔입니다. 그래서 삿포로에 근거지를 둔 재단은 이 재단은 바로 이 글로벌 홋카이도 글로벌 파운데이션을 받고 있죠. 이 재단은 has offered a highly rated 아주 높은 등급의 높은 수준의 일본어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홋카이도 글로벌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알려주는 글이었죠. 이 업체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민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어떤 이민 과정? 일본으로 이민 과정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일본에 빠르게 적응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업체는 20년이 넘은 업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삿포로에 본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느냐? 언어 코스와 문화 코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입니다. 그 다음 단락은요. 이 보탬이 되는 프로그램은 누가 준비했냐면 막 웨버와 웨버 나왔군요. 그 다음 스즈키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Focus on 이 프로그램은 주로 어디에 초점을 두냐? 언어 습득, acquisition은 습득 또는 획득이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인수, 회사가 회사를 사들일 때 쓸 수 있습니다. 언어 습득과 그리고 문화 이해에 초점을 둡니다. In equal measure, 똑같이, 즉 한 클래스가 있다면 한 강좌가 모두 50대 50으로 언어 습득은 50%, 문화 이해도 50% 이렇게 동등하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뜻이에요. In addition to는 이 to가 전치사의 to입니다. 이거 외에도 언어 강좌에도 이 코스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수업이 있어요. 어떤 수업? In calligraphy, 서예, 그 다음에 다도, 그 다음에 일본 요리, 에티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5대5 언어 습득과 문화 이해인데 그 안에 우리 서예랑 다도, 요리, 에티켓 등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러한 강좌들은 누가 가르치느냐? 어떤 선생님들, 능숙한 선생님들, 숙련된 선생님들. 어디에? 각각의 분야에. respective는 각각의라는 단어고요. field는 분야, 여기에서는 area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 다음 Mr. Weber는, 웨버 또 나왔네요. 웨버는 co-founded. 자, 웨버 씨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웨버를 정리해 주시면 웨버는 첫 번째 이 프로그램을 코디한 사람. 그 다음 또 나왔죠. 웨버 씨는 두 번째 공동 창립한 사람. 재단을요. 누구랑? 야마다 씨와 함께. 우리 야마다도 질문에 나왔었죠. 야마다는 공동 창립자구나. 이 도시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Not long after 얼마 되지 않아서. 즉, not long after는 우리 right after랑 shortly after로 바꿔 쓰셔도 유사한 표현이 되겠어요.
그럼 이 도시는 어디겠어요? 삿포로가 되겠죠? 삿포로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창립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 번째로 하는 일이 뭐예요? teach, 가르친답니다. 고급반 일본어 과정을. 그 다음 이 과정은 4주짜리 과정이군요. 월요일에 시작하는데 날짜 나왔네요. 3월 19일에. 그 다음 2 days after, 이틀 이후에. 그러면 너라는 사람은 3월 17일에 도착하는 거죠. 이 강좌가 열리는데요. 오후 5시 반에서 7시 반까지 요일은 월, 수, 금에 열립니다. After the first class. 자, first class는 언제 열리나요? 바로 3월 19일에 열리는 거죠. 이 이후에는 뱅퀴시 연회가 열립니다. 연회는 누가 주최를 하느냐? Both. 홋카이도 글로벌 파운데이션 파운더즈. 자, 창립자는 바로 누구였나요? 앞에 나왔던 웨버 씨와 야마다 씨죠. 이 두 사람이 주최를 한답니다. So, being an employee of Ashford Corporations, you can. 자, 주어 동사가 있고 이 앞쪽에 ing라고 하는 이 분사 구문이 보이시면 주로 첫 번째는 뭐뭐이니까라고 해석하시고요. 두 번째 동시 동작으로 해석해 주세요. 뭐뭐 하면서. 자, 80% 이상은 뭐뭐이니까로 해석하시면 다 맞을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동시 동작으로 해석해 주세요. 다른 자, 부사절 접속사들은 시간을 나타내는 애들인 when이나 while, after, before와 같은 애들은 생략하지 않고 얘를 살리고 뒤에 분사 구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얘네를 살려서 그냥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사절 접속사가 보이지 않는 이 ing 구문을 만나시면 대부분은 뭐뭐이니까 라고 해석합니다. 자, 직원이니까 당신은 받을 수 있어요. 말이 되지요? 직원이니까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하지만 make sure that 확실히 뭐 해주세요? 등록해주세요. Before the end of the month. 이번 달 말 전에는 관심이 있으시다면. To sign up. 등록을 원하시면 등록하시려면 register랑 뜻이 같죠. 등록하시려면 여기를 방문해 주세요. 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요. 주제 뭐였습니까? 오프닝 Cultural Education Center가 주인공은 아니죠. Then recommend that certain employees. certain employees는 바로 정근 가는 직원들이고 강좌에 등록해라. 어떤 강좌였나요? 일본을 이해하는 강좌였죠. 나쁘지 않죠? C1, to inform staff까지는 괜찮아요. classes,까지도 괜찮죠. 하지만 운영의 주체가 애쉬보어 코퍼레이션이 아니죠. 홋카이도 글로벌 파운데이션이었죠. 그 다음에 둘리는 volunteers 대상이 아니죠. 직원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B가 정답이 되겠네요. 파7을 푸실 때도요. 여러분이 파트 1처럼 명사 동사를 잘 보시면서 없는 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이 문장은 그냥 틀렸다라고 보시면 똑같아요. 그렇게 풀어주시면 소거하시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적용을 해보시면 A번을 보세요. 오프닝까지는 나쁘진 않죠. 그런데 무엇을 오프닝해요? Cultural Education Center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오프닝은 사무실을 지금 오프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C번도요. run by 운영의 주체가 틀렸기 때문에 탈락이죠. volunteers가 없었으니까 탈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66번은요. suggested about이 보이면 항상 암시하는 것은 추론하세요 예요. 웨버 씨는요. 이 사람이 어때요? 고급반 가르친다고 했기 때문에 A번은 괜찮죠. 근데 B번은요. 과거에 세일즈 디렉터였는지 알 수 없어요. 과거 이력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founded까지는 괜찮죠. 근데 애쉬보어 코퍼레이션을 만든 게 아니라 홋카이도 글로벌 파운데이션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둘리는요. 뉴 비즈니스를 론칭했다.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A가 정답. 그 다음 67번은요. 3월 19일에 야마다 씨는 무슨 일이 있나요? 우리 3월 19일은 뭐였습니까? 우리 지문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3월 19일이 여기 있었고요. 3월 19일은 첫 번째 수업이 열리는 날이었고 첫 번째 수업 열리는데 수업 이후에 뱅퀴시 열리고요. 이거는 파운더들이 참석을 해요. 파운더는 바로 누구였나요? 앞 단락에서 웨버 씨와 야마다 씨였죠. 그러면 67번을 가보면은 travel to another city 3월 19일에 travel 없죠. instruct 가르치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은 웨버 씨가 가르칩니다. 일단 banquet에 참석한다는 애를 special dinner라고 바꿨네요.
스케줄표를 나눠준다라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C가 정답이 됐네요. 그럼 이중지문 같이 가볼게요. 이중지문은요. 위에 있는 광고문과 두 번째 글은 이메일로 구성이 됐군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상위 5질문 중에 2질문을 먼저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 indicate가 보인다. 알 수 있는 것은 얘예요. wanderlust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였고요. 두 번째도 suggested about이니까 알 수 있는 것은 쿠폰에 대해서. 자, 그럼 두 가지 명사에 집중하면서 우리 가봅시다. 자, 봅시다. 첫 번째 광고문은요. Wanderlust Travel Guide이고요. The following은 항상 next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다음의 책들은 가장 최근에 발간된 책입니다. 우리 미국 여행 안내 책자 중에서 첫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Appalachian Trail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묘사합니다. 수천 개의 표지물을. 이 표지물이 어디 있느냐? 얼렁은 어떤 길다랗게 느려진 것을 따라서인데 얼렁 끝자리에 뭐가 있어요? Trail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하이킹 코스 중에 하나의 이 길을 따라서 있는 랜드마크 표지물이에요. 그럼 어떤 표지물을 알려주느냐? Such as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랜드마크를 보다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랜드마크들을 알려줘요? 캠프장, water sources, summit, 산 꼭대기라든지 and gaps, 협곡입니다. 그리고 50개가 over는 이때도 more than의 의미예요. 숫자 앞에 over가 보이시면은 more than이라고 해석하세요. 50개가 넘는 사진, full color 사진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책은 루트 66, 트리플스 가이드, 양장본입니다. 이 조그만한 책자의 내용은 more than over죠. 240개가 넘는 스타일리시하고 black and white picture, 흑백 사진이네요. 얘네는 이 사진은 reveal the unique culture, 독특한 문화를 보여줍니다. 얼렁은 따라서라고요. 길을 따라서 모이는 독특한 문화를 보여준답니다. From A to B죠. 어떤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느냐? 클래식한 것부터 popular한 것이요. 그래서 고전적인 바로 네온 사인과 역사적인 표지물에서부터 인기가 많은 휴식처랑 요리에 대해서 알려준답니다. 세 번째 책은요. 얘도 양장본인데요. 제목 자체가 beaches예요. 바로 해변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자가 되는데 full color guide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guide to 무엇에 대한 안내 책자. 650개의 주요한 공공 해변가 그리고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more than access guide. 내 이용 안내 책자 이상으로 이 책은 도와줍니다. 또 나왔죠. help 구문이요. 이 책은 도와준다네 너가 비교하게끔 뭘 비교합니까? key features 주요한 특징들을 어떤 특징? 미국 해변가에. 그럼 such as가 받는 건 바로 이 features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특징을 비교하게 만들어주냐? 물의 온도라든지 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suitability 서핑할 수 있는 파도 타기 할 수 있는 적합성이라든지 스포츠 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비교하게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겠습니까? 650개가 넘는 해변가라면 이를테면 우리 1, 2, 3번의 해변가가 있으면 우리 첫 번째 항목인 우리 온도라는 항목 비교해보고 컬러라는 측면에서 비교해보고 서핑, 수터빌리티 측면에서 쭉쭉 비교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음 마지막 책인가요? American Wine Route 페이퍼백이고요. Indulge your love of wine. 당신의 와인 사랑하는 마음을 충족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And tour the vineyards of North America. 북미 지역의 포도 농장을 가보세요. 이 책자를 가지고. 이 책자는 무엇에 대한 책자? 가이드 2라고요. 40개의 와인 루트를 알려준대요. include s가 붙은 걸로 봐서 지금의 주체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 책자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 책자는 포함합니다. 상세한 detailed는 ed로 끝나는 형용사예요. 상세한 지도를 각각의 루트에 대해서. 그럼 각각의 루트는 또한 무엇인가요? 위에 있었던 이 40개 루트 각각의 루트의 지도를 또한 보여준대요. 무엇으로? 아이콘으로. 그럼 이 아이콘이 하는 일은 뭐냐? 알려준대요.
이 농장의 숙박시설, 그 다음에 피크닉 facilities, 그 다음 식당 등을 아이콘으로 표시해 준대요. 그러니까 40개의 루트가 있다면 길이 있으면 상세하게 지도가 있고 무슨 농장 표시, 피크닉 표시, 돗자리 표시라든지 식당 표시 잡시에서 무슨 포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콘으로 표시해 준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also include s가 있죠. 또한 그러니까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책자가 주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또한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vineyard addresses, 농장들의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웹사이트를 알려준대요. 그 다음 We are currently running a competition. 우리가 지금 콘테스트를 운영 중입니다. Open to 누구누구에게 열려있는 anyone who 어떤 사람들이든지 purchases any of the books. 책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우리 콘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대요. 어떤 책? listed above. 위에 열거된 책. 4가지 책이 있었죠. 그 책 중에 책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금 컴피티션에 참여할 수 있대요. simply send. 자, simply 다음에도 동사 원형을 써서요. 이 명령문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거 하기만 해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문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가장 대표적인 부사가 바로 simply 또는 just가 있습니다. Simply send your name and address in a coupon code. 당신의 이름과 주소와 쿠폰 코드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쿠폰 코드는 어디 있냐면 found inside a book. 책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어떤 책? 당신이 사는 책에. 그래서 보내주세요. 구조를 볼까요? 우리 명사 다음에 이렇게 대명사 주격 나오고 동사가 또 나온다면 이렇게 가로치시라고 항상 꾸며주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to는요. 이 send에 걸려있는 거예요. send A to B. A를 B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주소와 쿠폰 코드를 to 이하 콘테스트 이 주소로 보내주세요. 9월 30일까지입니다. One lucky person.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우리 멕시코로 가는 여행 티켓을 잡을 거래요. To report any inaccurate. 알리다 라는 뜻이에요. report도 부정확하거나 outdated, 오래된 이란 뜻이에요. outdated는 old fashioned랑 old fashioned 또는 우리 오래된의 단어로 obsolete라는 단어 있어요. obsolete. 오래된입니다. 모두. 그래서 오래된 정보가 있다면 우리 책에 please 동사 원형 이거 해주세요. 우리에게 이메일 보내주세요. 이 주소로. Wanderlust Travel 가이드는 이용 가능합니다. For purchase니까 구매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웹사이트에서. 또는 the following, next라고요. 다음에 우리 서점에서. 그러면 다음은 땡땡 서점이 나오겠지요. 자, 서점이 이렇게 4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질문 가볼까요? 첫 번째 질문 볼게요. 이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태껏 4권만 하는 게 아니죠. 가장 최근에 발표된 책을 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4권은 틀린 표현이죠. B번은요. Its books mainly focus on global travel. 지금 글로벌 트래블 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미국 안내 책자 중에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C번은요. Publish the Mexico Travel Guide. 알 수 없죠. 지금 미국 것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그렇죠? 마지막 부분에 구매처가 어디였습니까? 온라인과 그 다음 북스토어가 있었어. 그래서 둘리가 정답이 되겠네요. 82번은요. 쿠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쿠폰 근처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우리 한번 다시 쿠폰 근처 가볼게요. 쿠폰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쿠폰이요. 쿠폰의 내용은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데 쿠폰 코드는 바로 found inside a book. 책 안에 들어있더라. 너가 산 책 안에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82번이요. They have been sent to preferred customers. 선호된, 그러니까 선택된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건 아니죠. 책 속에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sent가 안 되겠죠. B번은 they are only found in selected books. 책 속에 보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C번에 they entitle the bearer to a book discount. 소지자에게 자격을 준다.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이란 표시는 전혀 없죠.
둘리는요. They must be redeemed at specific stores. redeem 돌려줘야 된다. 특정 가게. 이런 표현도 안 나왔었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는 거죠. C번에 있는 구문 좀 하나 볼게요. in title은요. 우리 in title A 투부정사 또는 투명사 가능합니다. A에게 투부정사 할 자격을 주다. A에게 투 이하의 명사 할 자격을 주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다음 bear는요. bear가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 되죠. 그래서 이하를 붙이면 소지자, holder랑 유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요. Why did Mr. Lambert write the email? 자, 이메일로 그러면 가봐야 되겠네요. 이메일. 이 사람이 왜 편지를 쓰고 있는지 면 우리 두 번째 질문 가볼게요. 자, 이메일은요. 항상 IU 나랑 너랑 확인하랬죠. 나는 어디 있나요? From Lambert가 바로 I고요. U가 이 업체이고요. 주제는 멕시코 트립 건입니다. To whom it may concern 관계자분께라고 해석하면 되죠. I recently purchased 내가 최근에 책을 샀습니다. One of the Wanderlust Travel Guides 이 책 중에 한 권을 서점에서요. 어디 서점? Downtown area of my city 우리 도시 근처에서요. 우리 도시 시내죠. 시내에서 시내에 있는 서점에서 책 한 권 샀어요. 그리고 found a coupon inside. 안에 쿠폰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having never been to Mexico. 어때요? ing 나오고 컴마도 나왔죠? 이니까를 붙여서 해석해 보시면 대부분 맞다고요. 한번 붙여볼까요? 제가 멕시코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아요.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요. 그러니까 이니까 들어맞죠. I was really happy to have this opportunity.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I'll keep my fingers crossed. 어때요? 손가락을 crossed, 십자가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흔히 이제 이 사람들이 행운을 빌어줄게 할 때 우리 십자가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행운을 빌어볼게요. The code on the coupon. 쿠폰에 있는 코드는요. That came with my book. 제 책에 딸려 있는 것은요. 번호가 이와 같습니다. 제 주소도 이와 같고요. 주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The book that I bought. 제가 산 책은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특히나 enjoy.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colorful photographs. 컬러풀한 사진도 마음에 들었어요. I took it with me. 내가 산 책 있죠? 그 책을 가져갔어요. 어디에? Recent trip. 최근의 여행이에요. 그리고 모든 정보가 prove to 부정사 또는 이 to be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쓸 수 있고요. 판명되다, 드러나다 라는 뜻이죠. turn out과 뜻이 같습니다. 모든 정보가 유용하고 최신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 however 다음에 또 진짜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요, I was curious. 궁금해요.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하니까 whether를 써주면 되겠죠. 궁금해요. 왜요? You ever plan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계획? To release an edition in paperback. 페이퍼백으로 발표할 출간할 계획이 있으신지. It would be much easier.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To take it with me. 가지고 다니기에. On future trips. 앞으로 있을 여행에. If it were printed in that format. 그 포맷으로 인쇄가 된다면 이 포맷은 뭐겠어요? 페이퍼백으로 인쇄가 된다면 토마스 램버트 했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요. 이 사람이 편지 쓴 이유는 지금 책을 주문하는 게 아니죠. 사조임이 어때요? 자기 그렇죠? 컴피티션에 하려고 지금 이메일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의 여행을 알려주려는 것도 아니죠. 84번은요. 램버트가 어떤 책을 샀겠는지예요. 책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다리 문제가 되겠는데요. 두 가지 지문을 이제 대조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화면상에 한 개 때문에 양쪽으로 한 개씩 한번 옮겨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산 책의 특징은 일단 책을 한 권 샀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코드 지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이 책의 특징, 컬러풀하다더라. 그 다음은 또 뭐가 있나요? 페이퍼백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반대로 페이퍼북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컬러풀하고 페이퍼백이 아닌 거를 살펴보면 되죠. 일단 페이퍼백이니까 얘는 안 되겠죠? 하드커버는 괜찮죠? 근데 여기는 black and white라고 흑백 사진이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하드커버고요. 이게 full color 사진이 들어가 있네요. 괜찮죠? 페이퍼백이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 세 번째 있는 책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가보면은요. 네, 세 번째 있는 책이 되겠죠. 다음 85번은요. 이 사람이 책을 어디서 샀을까예요. 책 여기 주소가 나오죠. 여기도 양다리 문제네요. 그래서 주소가 우리 첫 번째 지문 끝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샀는지는 첫 번째 단락에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주소지가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주소가 여기 워딩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 보면은 워딩이 있어요. 워딩이 이 두 가지는 모두 아니고요. 근데 여기 페이퍼백만 판다더라. 여기 페이퍼백만 파니까 이 사람이 구매한 책은 하드커버였죠. 그래서 첫 번째 게 안 되고 이 네 번째 워터마크 북스가 정답이 되겠어요. 워터마크 북스. 네. 그래서 둘리가 정답이 되겠네요. 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팟7은 항상 복습이 중요하신 거 아시죠? 모든 문제풀이 자체는 문제풀이 자체는 여러분의 실력을 확인해주는 차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무엇을 왜 틀렸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주셔야지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팟7이 할 일은 뭐라고요? 해석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해석은 본인이 해석이 안 된 문장도 해석하시고 소설 쓴 문장도 해석을 써보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달라요. 손으로 직접 써보십니다. 물론 해석 부분은 어디에 속하느냐? 지문도 당근이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 질문에 있는 것도 반드시 해석을 해보세요. 지문을 다 해석을 했는데 보기를 해석 못해서 못 풀게 되면 너무 안타깝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할 일은요. 정답 위치를 확인하세요. 이를테면 주제 문제가 어디에 나와 있었는지. 우리 조금 전에 주제 문제는 냈어요. 그래, 앞부분에 등장했다더라 라고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패러프레이징을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패러프레이징은 뭐야? 말이 어떻게 바뀌어서 나왔는지. 그래서 정답 자리를 확인했으면 이 단어가 보기에서는 A의 어떤 단어로 바뀌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 패러프레이징을 정리를 쭉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팟7을 여러분 오답 노트 정리해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팟7은 말씀드렸듯이 큰 스킬은 별로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은 독해력이 관건이고 팟7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기만 하지 쉬운 달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독해력을 여러분이 키워주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푼 문제들도 다시 한번 본인들 말로 해석을 써보시고요. 끈을 읽기 하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크리스마스네요. 시험 끝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 있도록 공부 꼼꼼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남 이이쿠 어학원의 나금실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